이상 선택하지 않았던 카드는 무려 20장입니다. 그 중에서 15승을 챙겼거든요. 확실하게 뭔가 준비한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 그만큼 승률이 좋았던 하나생명인데 이번에도 라바에 적어도 이번 스프링 안에 사용하지 않았던 르블랑을 꺼내들면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양팀 모두 어느 정도 조커픽을 채용했다고 봐야 되겠죠. 르블랑을 가져오면서 아지르 상대로 초중반 미드 정글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오겠다는 게 하나생명의 생각이고요. 반대로 KT는 AD 캐넨 물론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는 한데 스맵 선수가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경기에 들어가서 볼 필요는 있겠고요. 주도권 싸움 KT의 탑 그리고 하나생명의 미드 이걸 좀 주요 포인트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초반이 강한 양 팀의 구도인데 오히려 초반에 힘을 준 건 하나생명입니다. 중후반에 힘을 준 건 KT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생명은 초중반에 자신들이 잘하는 이런 챔피언들 구성을 가지고 상대방을 계속 압박하면서 주도권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KT는 아지르가 있다 보니까 초반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초반을 잘 버티고 내셔의 이빨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괜찮거든요. 아지르도 그 타이밍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가 KT의 숙제겠네요. 첫 번째 단추가 사실상 KT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생명 어쨌든 승리만 따내면 되는 현재의 상황에 비해서 지금 경쟁팀에 비해서 KT는 좀 빨리 쌓아올릴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KT 선수도 그렇고 하나생명 선수도 그렇고 워낙 초반 스노우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양 팀의 대결이니만큼 정글러들이 어떤 식으로 동선을 짜줄지도 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준비 완료가 됐습니다. 양 팀이 준비한 1세트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첫 번째 세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결승 직행과 그리고 포스시즌 진출이 걸려있는 경기 하나생명과 KT 롤스터의 경기입니다. 스맵 선수는 콩콩이 AP 캐넨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이 보이죠. 그리고 서원 선수가 와드를 박아놓고 귀환을 해서 지금 렌즈로 바꿔오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조금 그 시야 싸움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경기 잘 그리고 스맵이 SK에서 400경기를 이번 1세트를 통해서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 기록과 함께 과연 좀 더 좋은 팀 단위의 승부까지 펼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스맵입니다. 그리고 유령 포로가 좀 변경이 되면서 지금 선수들이 많이 애용하는 모습이 나오네요. 그렇죠. 포로도 그렇고 좀비 와드도 그렇고 여러모로 좀 변경이 되면서 8.14부터는 좀 대부분의 선수들은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나마 빈도수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죠. 네. 어쨌든 정보를 위한 다양한 선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미드 지역에서 일단 지난번에 6할은 당시에는 분명히 뭐 다른 어떤 대단한 선수들과 만났었을 때도 대답을 제대로 하고 멋진 장면을 보여줬습니다만 라바에게 좀 굉장히 어려웠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르블랑을 가져온 만큼 AP 캔에는 한타 단계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르블랑은 약간 외줄 타는 느낌들이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을 성환과 라바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킨드레드 위치를 하나생명이 파악을 했습니다. 양팀 간의 바텀 지역에서는 CS를 비슷하게 쌓아 올리면서 굉장히 치열한 승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텀 지역의 정글 쪽의 시야는 살짝 한번 밝혀봤습니다. 트런들이 오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봤었던 KT 롤스터입니다. 네, 트런들 쪽에 핑이 찍혔죠. 네. 아무래도 애쉬가 순간이동이 아니라서 라인을 확실하게 밀고 정비하는 그런 타이밍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상대 정글 위치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점에서 트런들의 위치가 약간 애매했었는데요. 뒤쪽에 스코어가 내려오가 있는 가운데 좀 깊습니다만 일단 서로 간에 1대1 대치입니다. 아래쪽으로 손이 올렸을 때 기둥을 풀고 뒤쪽으로 이동합니다만 약간 체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환의 위치 키가 커버합니다. 자, 이러면 뭐 스펠을 어느 한쪽이 투자해가는 상황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교환하는 구도라고도 볼 수 있겠죠. 스코어 선수가 굉장히 백업을 잘 왔죠. 딱 갱킹 타이밍이다 생각을 해서 뒤에서 대기하는 만큼 큰 손해는 보지 않았고요. KT 입장에서 오히려 트런드를 몰아내는 좋은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네, 트런드를 몰아내면서 얻어낼 수 있는 이점은 미드 강가 양쪽에 있는 제어와드를 정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가 되겠죠. 네. 아지르가 좀 방어막이 돌아올 때까지는 수비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제어와드가 있으면 안정감이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이번 미드 첫 번째는 어느 정도는 요 스킬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긴장감을 주었었던 KT와 한화생명입니다. 귀한 타이밍이 아지르가 꼬였는데 CS를 받아먹으면 맞춰줄 수 있을 거고 역시 유카엘 선수도 이렇게 막 쉽게 밀리거나 하는 선수는 아니죠. 빠르게 이제 회복하는 모습들 팀 단위 승부입니다. 자, 뒤쪽은 초가스가 케넨을 상대편의 그 타워 쪽까지 밀어내면서 그 밀어낸 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안쪽 정글로 파고드는 모습이 있었고요. 자, 린다랑이 한번 쭉 돌아옵니다. 오늘 보통 때보다 훨씬 더 많이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였던 린다랑인데 네. 초반에는 잘 풀어내면서 시야까지 깊숙이 확보해 나왔습니다. 선수들이 아주 크게 의식하진 않는데 상대 선수가 워낙 또 대단한 선수고 또 좋은 날이 있잖아요. 스냅 선수가 400전이라는 대기로 그렇다고 린다랑도 쉽게 밀리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예요. 네. 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이겨낼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일단 킹드레드 위치까지 파악해 줬었던 린다랑. 그래서 말씀대로 사실 유칼 선수가 CS 수급은 밀리지 않고 있는데 한번 성환 선수의 피갱이라고 볼 수 있는 좀 데미지를 넣어주는 그런 장면 때문에 경험치의 차이는 나고 있거든요. 레벨링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라바 선수가 굴려나갈 수만 있다면 탐켄치 없을 때 바텀? 일단 탈진 부패의 사슬이 위험한 위치에 꽂혔습니다. 전멸을 쓰면서 빠져나왔던 데프티. 이건 꽤 큰 손해죠. 네. 바텀 쪽에 어떤 팽팽한 그 줄을 하나생명 쪽에서 그 다음 턴에 제대로 당겨볼 네. 수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챔피언 구성도 그렇고 지금 한화생명 입장에서는 좀 KT를 압박해야 될 시기인데 정말 잘 압박을 해줬네요. 지금 바텀 쪽에서 KT는 반대로 좀 잘 흘려내줘야 됩니다. 제가 아지르 픽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좀 네. 시간이 필요한 챔피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쉬가 전멸이 빠졌을 때 문제점은 트런들과 르블랑이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상대 시야 걷어내면서 상대 정글 쪽의 시야를 먹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카운터 정글까지 들어간다면 네. 가져갈 수 있는 건 다 취하는 거죠. 말씀대로 영리하게 성환 선수가 상대 블루로 들어와서 지금 카운터 정글을 시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코어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서 강타. 승관과 강타 싸움인데 네. 쭉 자, 여기서 역시 엎고 네. 빠집니다. 최근에 더더욱더 감각이 좋은 스코어. 네, 당하지 않죠. 빼앗아 먹는 게 더 부담이 없다라는 말을 할 만큼 자신의 정글이긴 한데 상대방이 먼저 치고 있긴 했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킨드레가 그대로 바텀 라인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자, 그 위치를 체크하고 있는 하나생명. 자, 미드 쪽은 여전히 르블랑이 조금 더 CS를 잘 챙겨가면서 네. 대치 구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스코어 선수가 먹긴 했는데 사실 유칼 선수 입장에서 그렇게 유쾌하진 않거든요. 지금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 블루 버프인데 뺏기지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만화가 많이 필요한 아지드 입장에서는 오히려 트런들은 자신이 이득을 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밀어냅니다. 말씀하신 하나생명의 속도가 조금은 돌아가는 듯 싶었는데 빠르게 좀 돌아가는 듯 싶었는데 자연스럽게 KT가 좀 흘려내면서 시간이 지금 11분대에 돌입을 했는데요. 네. 성환 선수가 좀 마음이 급하긴 하겠죠. 성장도 킨드레드를 따라가야 하고 상대 시야도 정리를 해야 되고 어우, 세게 들어갔습니다. 바텀 쪽은 스펠이 없으니 한번 들려주기도 해야 되고 성환 선수가 해줘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자, 아래쪽 하지만 시야가 확보되는 상황에서 KT 옆을 찌르기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요. 킨드레드 미드 여전히 대기 중이고요. 그래서 한번 부패 사슬을 묶어봤습니다. 잘 빠져나갔네요. 네. 자, 바로 풀면서 이동 그리고 주문을 바꿔봅니다. 마타. 이렇게 애쉬의 전멸이 돌아와 버리면 방금도 부패 사슬을 쓰면서 어느 정도 턴을 소모해주긴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갔죠. 마타가 삼켰습니다만 둘 다 잡혔어요. 둘 다 죽었어요. 네. 자, 오히려 방금은 부패 사슬을 쓰면서 어느 정도 KT 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트런들이 빠지지 않고 유혹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하나생명 굉장히 재미난 장면으로 2대 0으로 먼저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0대 0으로 계속 가면 KT가 웃을 수밖에 없는 챔피언 상성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득점만 할 수 있으면 지금 거의 나아갈 준비가 끝났죠. 지금 하나생명은 더 지금 여기 용까지 드래곤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앞으로의 하나생명의 공격을 KT가 어떻게 받아칠지 지금 탐켄치 소환사주문도 다 빠졌거든요. 일단 와드만 지우고 나가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좀 더 깊이 내려가면서 시야를 욕심을 좀 부렸네요. 네. 트런들이 와드 정리하고 빠졌을 거니까 그 타이밍을 노려본 거고 또 킨드레드와 아지르가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다 근거 있는 판단이었거든요. 근데 그 간발의 차이를 하나생명이 정말 잘 노렸네요. 네, 자기 KT 미드 정글이 먼저 내려오기도 하니까 좀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이런 움직임이었는데 아쉽게 됐네요. 성환 선수의 갱킹이 그만큼 좋았죠. 네. 바텀 쪽에 시간을 트런들이 꽤 많이 썼으니까 다시 성장하러 가는 타이밍인 게 맞거든요. 근데 그 가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돌아온 게 역시 성환 선수의 최근 기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생명의 초반에 탄력을 받는 그 전형적인 타이밍, 전형적인 그 그림이 좀 그려졌습니다. 자, 미드 쪽에서는 계속해서 서로 간에 깊은 딜을 좀 교환하는 장면들. 라바와 유칼 그리고 서로 간의 그 정글러들이 지금은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한번 들어오면 더 큰 싸움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계속되는 긴장감 속의 미드입니다. 네, 게다가 바루스가 키로시를 획득하면서 귀환 이후에 모란검을 가져와서 바텀 쪽에 라인 주도권이 꽤 넘어가게 생겼는데요. 시야 장악을 아무리 KT가 잘 해놨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와서 뭔가를 만들기엔 스펠도 다 살아있는 하나생명이다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르블랑 위쪽으로 올라가는 듯 보였습니다만 아래쪽으로 잠깐 빠져 전령적 스쳐 지나갑니다. 자, 스코어 그리고 이제 성환 르블랑이 없어서 이번에 유칼이 있습니다. 성환이 빠져나가기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요. 완전적으로 레드까지 얹어 먹습니다. KT. 바로 갚아주는 모습이 또 나왔고 성환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정글 간의 격차도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 자신이 그만큼 라인에 기여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황제진영이 없어서 그래도 많이 때리면서 그래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스코어 대기. 그렇죠. 성환 선수가 유효 갱킹을 만들어준 건 맞는데 스코어 선수도 성장을 지금 꽤 잘해주고 있어서요. 바텀 양쪽의 바텀이 돌다 올라오거든요. 자, 그래서 잠깐 멈췄고 일단은 정리합니다. 미드죠. 벌써부터 정글 간의 레벨 격차가 잠시나마 2레벨 차이가 난다라는 건 이후에 스코어 선수가 활약할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랑 레벨이 똑같죠. 아군 미드랑. 그렇다는 거는 정말 스코어 선수가 정글링을 잘해주고 있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르블랑이 잠깐 위로 올라간 그 틈을 득점으로 연결시킨다는 게 사실 시간이 많이 없기도 했었거든요. 바텀 주도권이 넘어갈 수 있었고, 근데 득점으로 연결시켰다라는 건 그만큼 KT도 날이 서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바텀 지역은 지금 바로스와 브라움의 조합이 굉장히 경기를 잘 풀어내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그쪽 방역의 스코어까지 왔습니다만 일단 성환도 옆쪽 대기 중. 근데 위치를 노출 당했습니다. 수정화살 꽂혔고요. 키가 빨리 와서 이미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KT 지금 성환 선수가 행하려는 것 자체들이 다 막히고 있어서 자, 황제 지정도 있고 방어막도 있다 보니까 내셔 이빨이 나오는 타이밍이라 르블랑도 쉽게 딜교환을 할 수가 없죠 이젠. 네. 정작 르블랑은 아직 루덴의 메아리가 나온 상황이 아니라서 그렇죠. 당장의 딜교환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이 초반에 상대 바텀을 잡아내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하나 싶었는데 KT 스코어 선수가 성환 선수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오히려 지금 이건 기다리고 있었죠. 아예. 결국에 바텀 주도권이 하나생명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2대2 구도는. 근데 이런 식으로 성장이 잘 된 스코어가 있어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제는 앞서고 있는 바텀 쪽의 주도권 살리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미 정글 주도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애쉬가 기환 이후에 같이 모란건 맞춰줄 수 있고요. 이러면 타워를 못 깼기 때문에 하나생명이 득점을 했음에도 얻어가는 게 없는 거예요. 초반에 좋은 득점을 했으나 스코어에 이런 노련한 플레이로 두 번 잡히게 되면서 아예 지금 발걸음이 끊기게 되었고 이제부터 사실 KT의 주도권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말씀대로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하나생명 특유의 상대방 맥 끊어버리기. 탑 쪽에 순간이동 타면서 굉장히 좋은 플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타 선취에 대한 설계 이렇게 좋습니다. 하나생명 한번 킬 내주긴 했습니다만 바로 포타 가지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미드 방향입니다. 수비를 시도하는데요. 네. 넘어오면서 손쉽게 내줄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한화생명이고 오히려 KT에게 쫓기려나 싶는 와중에 바루스의 순간이동을 통해서 탑을 먼저 가져왔고 이런 식으로 전령까지 가져갈 수 있다면 상대방의 주요 타워 미드 1차를 가져올 수 있겠죠? 지금 애쉬가 바텀 쪽에 보였기 때문에 일단 전령을 쳐보는 거거든요. 하지만 마타 선수도 심연의 통로 활용해서 충분히 또 백업이 가능하다 보니까 탑 퍼블을 가져간 건 좋은데 이후에 미드 타워가 먼저 밀려버리게 되면 그게 큰 의미가 없게 돼요. 저는 성환도 옆쪽 바라봅니다. 유칼 있는 지역으로 기동하면 살짝 밉니다.
그러니까 라바 선수가 막 몸까지 들어가면서 미니언들을 정리해준 모습이고 바루스에게 좀 턴을 넘겨주면서 그 브라움이 귀환을 하는 모습인데 과연 이 타이밍에 KT 선수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 KT 선수들의 턴이긴 하거든요. 브라움을 귀환시켰으니까. 이렇게 뭉쳐있는 쪽은 이제 라바가 좀 빠져나와 있습니다. 데프트와 마타가 있는 바로 그 지역. 자, 이 공백을 메워주자라는 콜입니다. 라바. 자, 현재까지는 라인전 조금 더 많은 성원의 움직임인데 스코어가 이 와중에 정글 안쪽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득을 얻어내면서 여전히 격차를 좀 많이 벌려놨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전령을 칩니다. 네. 근데 지금 캐넨도 순간이동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캐넨이 있는 근처에서 하나생명이 뭔가 만들어 보려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령을 치는 건데 언제 파악하느냐가 중요하겠죠.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3캔치 시멘의 통로는 없어서 합류 자체는 좀 늦긴 한데 애쉬도 멀고요. 계속 치네요. 그러다가 일단 뒤쪽 네. 초가스를 믿고 치기에는 그냥 치는데요. 그냥 칩니다. 네. 포식으로 먹고. 네. 자, 오히려 KT의 턴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상황을 오히려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하나생명이 괜찮게 흘러가는데요. 이유는 미드 1차를 전령으로 깰 수 있는 주도권을 어찌 보면 KT가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전령을 오히려 자신들이 취했기 때문에 그 주도권마저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미드는 결국 안 밀렸고요. 네. 자, 그 이후에 KT의 설계들이 조금씩 비틀어졌는데 지금 르블랑이 완전히 이동할 수 있나요? 시간이 좀 됐습니다. 네. 이러면 바텀 쪽에는 지금 인원 배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KT에서 다소 손쉽게 좀 바텀 1차 타워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전령을 취한 만큼 다른 쪽에서 좀 득점을 해야 될 텐데요. 이거 그냥 너무 공짜로 주기에는 아깝지 않나요? 네, 근데 지금은 귀한 타이밍도 그렇고 순간이동을 앞서 한번 투자했기 때문에 저 타워가 깨지는 걸 쉽게 말릴 수는 없고요. 할 수 있다면 자신들의 미드 1차를 보존하기 위해서 전령을 미드 1차에 상황 봐가면서 투자를 하는 게 하나생명 입장에서 더 나을 수는 있어요. 번개 질주 썼고. 자, 그 사이에 린다랑이 파열로 띄우지 못했습니다. 네. 자,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스맵의 캐넨을 견제합니다. 그리고 상윤과 키는 미드 방향으로 옵니다. 결국 KT가 뭐 전령을 내어주고 이런 점들은 물론 아쉬울 수는 있는데 탑을 깬 것도 그렇고 탑 깬 거는 KT 입장에서 아주 크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고요. 깨짐을 당한 게 오히려 미드 1차를 잘만 지킬 수만 있다면 캐넨도 지금 성장이 꽤 잘 되고 있는 편이라 지금 당장 한타가 일어나면 오히려 KT가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르블랑이 아지르보다 할 수 있는 게 잘 크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KT의 턴에서 그 했던 하나생명은 좋았겠습니다만 네. 여전히 좀 볼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플레이를 통해서 네. 하나생명이 앞서 나가거나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지르가 지금 당장 미드에 있는 건 아니라서 오고 야, 있는데 이거 날카로운 소리들이 크네요. 자, 라바! 라바 미드를 깨긴 했는데 3킬치도 왔어요. 근데 미드를 깬 건 전령을 가져왔기 때문에 당연히 취해야 되는 거였었고 라바가 죽어도 그렇지 않죠. 날카롭게 찔러줬습니다. 스맵. 아래서 르블랑이 파고드는 그 공간들 전투에 참전하기도 전에 따로 끊을 때 성공하면서 지금 상대편의 라바를 완전히 뒤인데 성공했습니다. 네. 결국 미드 정글 주도권이 중요한 하나생명이 미드 정글 초반 주도권을 못 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안 보이는 데서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니까 라바 선수 입장에서는 반응하기 어려웠고 딜 계산 완벽하게 하면서 마지막 표창까지 던지는 그 모습 굉장히 네. 좋았네요. 이렇게 되면 미드 정글이 가뜩이나 완전 밀리게 되면서 킨드레드 좀 성장 꽤 잘 되고 있죠. 끊어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죠? 아지르도 르블랑보다 성장이 잘 되고 있어요. 타워를 먼저 밀 수 있는 상황도 생겼고요. 네. 그래서 르블랑을 가져왔으면 사실 아지르를 말리던지 아니면 아지르를 좀 타워 안쪽에 밀어놓고 다른 라인에서 이득을 받던지 이런 플레이가 필요했는데 22분 동안 나오지 않고 오히려 스맵 선수에게 잡히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하나생명이 앞으로 좀 경기를 풀어나가는데 르블랑의 활약은 기대해보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게 핵심이죠. 르블랑이 한타 단계에서 상대 딜러를 끊어주긴 해야 되는데 탐켄치도 있고 하다 보니 그런 판단이 나오긴 어렵겠고요. 네. 잘 크고 있는 건 상윤 선수가 맞는데 저 잘 큰 상윤을 지금 당장 활용할 수는 없어요. 다른 선수들이 일방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우. 아주 치킨면 같은 느낌이었는데 끝까지 한번 버텨주면서 귀환에 성공했습니다. 자, 뭐 이런 장면은 잠깐 미소 지을 수 있는 모습이고 현재 KT 미드 지역에서의 데미지 하지만 상대편에게 솔로킬을 돌려주면서 SK 400전 기념의 스맵의 솔로킬로 돌려주면서 경기가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KT가 좀 더 이득을 얻어가면서 경기를 흘러가고 있고요.
게다가 미드 쪽에 애쉬 탐켄치가 더 배치가 되고 있으면 자연스레 합류전에서 웃을 수 있는 게 KT이다 보니 아지르가 자연스럽게 타워를 밀 수가 있죠. 오히려 르블랑은 앞서 케넨에게 죽을 때 전멸까지 빠져버렸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조금씩 밀고 있습니다. 이상의 린다랑 바텀 쪽으로 빠져나옵니다. 자, 케넨이 솔로킬을 만들어내면서 힘을 한 번 더 실어 나섰던 자, 그쪽 라인으로 이동합니다. 자, 미드로 복귀를 순간 이동하고 있는 마타. 그래서 앞으로의 한타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한타 난이도 자체가 KT가 더 쉬운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모여서 아지르가 창으로 사거리를 이용해서 좀 상대방을 찔러주면서 도발을 하고 그다음 이니시를 확실하게 걸어줄 수 있는 수단은 상윤의 바루스밖에 없는데 그걸 또 탐켄치가 먹어주거나 킨드레드가 양해한 식초로 좀 흘려보내게 된다면 앞으로 하나생명이 좀 한타를 여는 데는 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결국은 뭉쳐서 이동하는 그 장면 대신에 가까이 라인으로 좀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린다는 바텀 쪽으로 빠져나옵니다. 네. 게다가 한타 구도를 또 생각을 해보면 킨드레드가 성장이 잘 되고 있고 AT 케넨과 아지르 애쉬 딜적인 부분에서 초가스를 녹여버릴 수 있을 정도로 라인업이 탄탄해요. 그에 반해 하나생명은 트런들과 르블랑이 할 수 있는 게 한타 단계에서 많진 않죠. 상대방이 퓨어 탱커가 있는 게 아니니까 트런들의 진압이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럼 결국에 초가스가 더 클 때까지 기다리던가 바루스의 성장을 기대해봐야 되는데 그러기엔 시간도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고 KT가 기다려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KT가 흐름을 굉장히 잘 잡고 있습니다. 자, 몇 번 시도하는 뭐 장면들 그리고 소소한 이득을 안 얻지도 않았거든요. 얻기는 얻었는데 문제는 그 이득 말고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계속 막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또 시도합니다. 어렵죠. 확실하게 걸어줄 수 있는 건 사실 바루스밖에 없는데 저런 식으로 탐켄치가 또 먹어줄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는 바루스가 그나마 지금 애쉬 상대로 성장이 더 잘 되고 있고 또 초가스가 성장을 잘하게 된다면 이 괴물 같은 탱킹력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 탱킹력을 좀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화생명에게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KT는 시간을 줄 필요가 없겠죠. 기습적으로 한번 시도해봤었던 수정 화살인데요. 일단 방패를 들고 있었던 키에게 더 이상 압박을 주지 못했습니다. KT. 네, 초가스가 잘 큰다고 해서 또 능사도 아닌 게 잘 큰 아지르의 지속딜을 초가스가 완벽하게 버텨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킨드레드 애쉬의 데미지까지 고려를 한다면 초가스가 생각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 오히려 하나생명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버티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이니시를 통해서 만회할 수 있는 각을 만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성환이가 약간 잘못 진입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일단 라바도 아래쪽에 대기 중. 네.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이위스를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환 쪽이 상당히 위험합니다만 안쪽으로 가면 들어옵니다. 빼사슬. 자, 앞 화살 세대 이후에 뒷전면으로 빠졌고요. 케넨이 멀어서 지금 자, 그래 전멸 있는 케넨이라 하나생명도 깊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네, 쫓아갈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거든요. 주요 궁을 여기서 하나생명이 다 투자했기 때문에 이후에 드래곤을 칠 수 있는 주도권이라든지 이런 걸 KT가 가져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조금만 깊게 들어오면 스맵의 저 소용돌이가 한화생명의 진영을 휘저을 거예요. 그렇죠. 라바가 뒤쪽 대기. 자, 한방 일단 위치를 한번 보면서 어느 정도 체크는 했습니다. 라바 역시. 자, 미드 쪽에 체력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포탑을 끼고 있어서 완전히 뺄 수도 없습니다. 하나생명. 네, 상윤 선수도 만화가 온전치 않다 보니 타이밍 봐서 귀환을 할 필요는 있거든요. 주요공이 빠져서 드래곤을 칠 타이밍을 KT는 아마 노려보고 있을 거예요. 자, 만화 관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스코어가 바로 아래쪽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타의 위치를 받고 성환을 앞세웁니다. 린다는도 바로 뒤쪽. 자, 미드를 먼저 밀고 오는 거기 때문에 미드 타워 CS 손실 생기죠. 드래곤 안 주죠. 이거는 하나생명이 궁극기가 빠졌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죠. 네, 잘 밀어놓고 지금 드래곤을 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스맵이 귀환하고 순간이동 이후에 좀 한타를 보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드래곤 치면서 네. 자, 위치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생명은 오히려 그냥 주는 와라. 게 나을 수도 깊게 있는데요. 와라. 성환이 아래쪽입니다. 네. 순간이동 준비. 자, 전멸까지 있어서 네. 취소하네요. 일단 먹을 수 있는 건 가장 필요한 건 드래곤이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데이지 드래곤 사냥을 마쳤습니다. 굉장히 눈치 싸움을 많이 펼쳤었던 용 앞에서의 전투. 그리고 자, 시면의 옆으로 한번 노렸는데 라바. 했거든요. 네. 미드 한번 더 들어가나요? 피하려고, 네, 잘 빠져나갔고. 근데 오히려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하나생명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어요. 바루스가 뭐 LC에 비해서 성장을 폭발적으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미드 타워를 잘 수성하고 있다는 게 그나마 기분 좋은 소식인 건 맞는데 네. 저 캐넨의 성장을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3코어가 나와서 지금은 초가스뿐만 아니라 상대 누구든 걸리면 바로 녹여버릴 수 있을 정도의 데미지가 나온단 말이죠. 그걸 피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을 만한 이득은 포탑 쪽으로 네. 지금 취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바이기까지 하나 스택을 더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KT와의 대치 계속해서 불편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합에서의 상황을 좀 돌이켜보면 KT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를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스맵 선수의 순간이동을 활용해서 대지의 드래곤을 거의 손실 없이 가져간 모습. 그 와중에도 한화생명은 바텀 쪽에 CS를 좀 손실시키면서 상대방에게, 그리고 미드 쪽도 한번 손실시켰고, 상대방 스맵의 순간이동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 이후의 손해까지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팀 모두 크게 기분 나쁘거나 좋은 건 아닌데 한화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손실을 봤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가져갔다. 상대방의 성장을 어느 정도 망쳐놨으니까요. 라인을 밀어 넣으면서. 그리고 전멸이 상대적으로 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생명 지금 이걸 또 이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그러면서 일단 KT는 그 스펠을 사용하면서까지 대지의 드래곤 사냥에 열을 올렸었는데요. 일단 KT는 여기서 더 앞서 나가려면 미드 1차를 미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를 또 알고 있다 보니까 상윤 선수가 미드 쪽에 대치만 되고 있어도 미드 타워를 지킬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탐켄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가 중요합니다. 사이드 쪽에 상대가 좀 빠졌을 때 약간의 시간을 좀 활용해서 아예 사이드에 있는 르블랑이 됐든 혹은 초가스가 됐든 잡는 플레이가 나온다면 더 스노우볼을 확실하게 굴려볼 수는 있겠죠. 그 어쨌든 지금 하나생명은 미드를 계속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편의 틈을 지금 파고드는 장면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골드 큰 차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네. 오히려 앞서가던 걸 아까 말씀드렸죠. CS 손실을 통해 좀 복구한 한화생명의 모습이고, 고인규 해설 말씀대로 그런 장면이 KT에게는 필요합니다. 물론 그냥 무난히 가도 아지르의 캐리력을 믿어볼 수는 있겠지만 한화생명의 이런 포텐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막 뭉쳐가지고 아군을 잘라내는 이런 장면이 좀 무서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격차를 벌려야 되는 말씀이시고요. 네. 라바 선수가 이 코어로 벤시를 가는 바람에 순식간에 뭐 암살을 할 수 있는 각이라든지 이런 건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르블랑의 픽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당장에 깜짝 놀랄만한 음식. 네, 뭐 초가스도 오모그가 나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네. 네. 주요공이 좀 수정화 솔로 네, 역으로 빠지긴 했네요. 많이 역으로 빠졌습니다. 물렸을 때 올라왔을 때. 양현 쳐 시켜. 근데 이제 린다랑이 있거든요. 자, 상대 뒤쪽이 더 키쪽. 케넨이 파고들 수 없게 린드란 선수가 앞에서 잘 마크를 해줬고, 공기가 좀 묘하게 좀 쓰여졌었는데요. 네, 근데 스맵 선수가 전멸까지 투자해가면서 궁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캐넨의 진입각은 하나생명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린다랑이 역으로 위쪽 압박가합니다. 성환과 함께 말이죠. 자, 스맵도 아래쪽에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둥을 한번 살짝 건드려봤습니다. 성환. 자, 자신의 정글 뒤쪽으로 완전히 빠져나오고 있는 KT입니다. 캐넨도 곧 순간이동이 돌아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사이드 쪽 라인을 정리하면서 합류하는 그림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상대 정글 깊숙한 곳에 와드라도 설치해 둔다면 디테일각도 손쉽게 잡을 수 있겠죠, KT. 자, 캐넨은 아래쪽으로 완전히 좀 내려와 있습니다. 네. 자, 그 위치에 대한 한화생명의 시야는 없습니다. 그런데 발언 쪽 시야 근처에 먼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생명식 그리고 쉽니다. 바론 버스트는 초가스이기 맞는데요. 때문에 일단 네. 초가스 바론 버스트가 빠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주 빠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상대방이 바론 근처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 그냥 먹네요. 그냥 먹었어요. 먹고 나서의 전투. 캐넨! KT가 레더도 그리고 성환까지. 트리플 킬! 스맵! 아니 바론을 먹긴 먹었는데 남는 게 없어요. 진짜 요즘 AP 캐넨들이 장난이 아닌데요. 네. 400전 스맵, SK 400전 스맵의 파괴력이 드러났었던 KT가 바람의 소토리고 그동안 자신의 기록을 뺐었던 2등 타운까지 이뤘습니다. 네, 이건 바로를 먹었지만 완전 손해죠, 하나생명. 이건 뭐 AP 캐넨도 AP 캐넨인데 그냥 스맵 자체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소화됐습니다. 먹자마자 소화됐습니다. 캐넨의 저 성장을 말릴 수 있는 탱커가 없어요, 지금 당장. 이거는 바론을 안 먹은 팀이 오히려 바론을 먹은 것 같은 타워를 지금 4개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그냥 보내주기 싫었을 텐데. 네, 근데 르블랑 암살각이 물론 네. 공허의 지팡이가 나오긴 했는데 르블랑의 진가를 보여주려면 경기 초중반에 이루어졌어야 돼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래서 그때 한 번 잡히고 난 뒤부터는 급속도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었을 때 끝까지 가자라는 콜이 나왔었는데요. 강타 2개랑 이 투하스 궁극기를 활용했는데 스맵 5명을 다 소용돌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네, 진짜 다 스맵 손바닥 안에 있을 수밖에 없네요. 탱커든 뭐든 다 녹았습니다. 일방적으로. 탈출하는 선수조차도 거의 뭐 남아있지 않았었던 하나생명의 장면. 그래서 결국은 이게 바람의 드래곤으로 지금 달래주고 있는데요. 네, 이걸로는 달릴 수가 없죠. 지금 잃은 게 얼만데요. 거기다가 스맵 귀환 이후에 라바돈의 죽은 모자 나왔거든요. 그 이후의 한타에선 탱커들이 더 잘 녹을 수밖에 없어요. 지난 한타에 5명 선수를 모두 합쳐도 스맵 한 명의 딜에서 못 미칠 정도로 완벽하게 궁극기를 활용했었던 KT의 탑 스맵 선수입니다. 게다가 스맵뿐만이 아니라 아질의 성장도 꽤 잘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캐넨만 해결한다고 잡아낸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뭐 들어오는 캐넨을 잡아낸다 하더라도 그 잡아내는 시간 동안 킨드레드 아지르 애쉬가 정말 막 하나 선수를 때릴 거란 말이에요. 하나생명 선수들을. 그러니까 그 전에 맞기 전에 먼저 때려야죠. 데프트를 노려봤습니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스맵이 어? 도착을 했습니다. 한번 견적비요. 네. 약간 궁을 쓰면서 조금 더 버티는 뭐 그런 그림들이 아니라 손발이 좀 안 맞긴 했는데 뭐 그래도 하나생명 선수들이 일방적인 득점을 취한다고 하는 그림은 안 나왔으니까요. 탐켄치 심해 통로. 네, 끊겼고요. 자, 이러면서 일단 미드 지역에서 한번 노려봤었던 하나생명의 장면도 일단은 견뎌냈었던 KT. 지금은 스펠 빠진 저 애쉬라든지 이런 챔피언들을 옆돌이요. 라바가 누겨야 돼요. 자, 그러다 뒤쪽으로 완전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네요. 한대 황제 한대 바로 그리고 아직 캐넥 궁도 남아있죠. 지금 들어와서 린다랑도 체력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죽여. 6할 신기루 따라가서 그리고 린다랑도 끊깁니다. 라바가 라인을 열심히 끊고 있는데 이번에는 스코어. 라바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관전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화력 차이가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본신은 하나 둘 떨구면서 갑니다. 나머지 선수는 모두 외면하고 미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바는 결국 여기서 같이 갑니다. 네, 러브샷이긴 한데 네. 이후에 15초거든요. 바로스 나올 때까지. 근데 슈퍼미니언까지 대동하고 있어서 막는 게 꽤 어렵습니다. 일단 한 10여 초 있는데 이때 너무 포탑이 빨리 가거든요. 네. 또 바로스가 저라도. 나온다고 해서 막기도 어렵고요. 에이스. 트런들이 잡히면 바루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야, 케이츠. 아지르가 오기 때문에 근접전. 이 창이 너무 나쁘거든요. 화살도 이건 아파요. 느긋하게 넥서스. 결국 넥서스가 파괴되면서 경기가 끝납니다. KT 로이스가 1대5로 먼저 앞서갑니다. 네, 스맵의 400전을 자축하는 진짜 슈퍼